갤럽 이어서 보신다면 장내 정치 지도자 장내 정치 선호도. 지도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름 어떻게 되어 이재명,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까지. 네. 여기 뒤에 이제 조국 요 분이 계신데 조국 대표 계신데 출마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끊고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지금 이제 페이드아웃이 됐네요. 사라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5분이 요 4분은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주자들이고요. 네. 그랬을 때 이재명 대표 35 나왔습니다. 이거를 전 거듭 말씀드리지만 30%대 고착이 아니고요. 네. 30%대의 당선권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적절한 해석이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10%는 김문수. 네. 한동훈 전 대표가 6%. 6% 나왔습니다. 아하. 그죠? 6%면은 올랐네요. 예, 올랐습니다. 지난주보다는. 행보를 그런데 하고 있으니까. 예. 여러 행보도 있고 책도 냈습니다. 아, 책 내서. 예, 책도 냈습니다. 예, 예. 그런 어떤 영향이 있는지 예. 4에서 6으로 2% 포인트. 물론 이제 오차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의미 있는지는 좀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이분은 두 자릿수로 올라와야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두 자릿수 여기 온 적이 있었지 적이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은 조정되어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여기 오세훈, 홍준표 이런 분들, 그다음에 이준석 여기까지가 이제 조국이지 않겠습니까? 네. 요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자, 특징적인 거 언급량으로만 따졌을 때 이거는 이제 자유응답식이니까 네. 언급량으로만 따졌을 때 국민의힘 및 이준석 요 분까지 합쳐가지고 요게 이재명 혼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는 그렇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한 여기 이준석을 빼면 25 정도인데 10% 포인트 격차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한 2년 대선을 2년 앞두고 내지 1년 앞두고 네. 한 1년 6개월 정도 앞두고라면 여기에서 이 10%를 얻는 분이 이 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요 격차가 무려 25%나 되지만 25% 포인트나 되지만 네. 기회가 없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아. 왜냐하면 이 10%가 20% 정도까지 가는데 한 6개월 걸릴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격차가 25지 않습니까? 그렇죠. 25나 되고 이거 다 합친다고 해도 물론 이제 다 합쳤을 때 시너지보다는 이탈이 더 많으니까 경선을 마치면은 요 숫자는 지금 요렇게 따지면 제가 25라고 말씀드렸죠. 네. 국민의힘 4분을 합쳤을 때 근데 이게 한 2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면 20대 35가 되니까 이재명 네. 대표가 15% 포인트. 역시 어떻게 계산을 해도 막 머리를 쥐어짜도 예, 무슨 분석을 해도 예. 그냥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우세하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네. 우세하다. 그리고 대선이 만약 1년 6개월 이상 남는다면 예. 그러면 김문수 장관에게도 기회가 갈 수가 있다. 대등한 게임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되면은 이거는 되게 아주 특단의 대책이 있거나 뭐 어떤 뭐가 있지 않고서는 지금 이 갭을 극복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요렇게 평가를 하고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항상 우리가 중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도. 예, 중도 중도에서 중요하게 보죠. 39대 5 나옵니다. 이렇게 39대 39대 5. 요 중도입니다. 5. 예. 예. 요렇게가 39대 5. 39대 5. 격차는 더 벌어지죠. 예. 중도에서는 이런 또-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네. 사실은 대선이라든지 큰 선거는 중도이신 분들이 예. 막판에 이제 임박 결정자들이 얼마나 어느 쪽으로 가느냐거든요. 그렇죠. 임박 결정자들이. 네, 네. 임박 결정자라고 하면 보통 일주일 이내 결정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일주일 이내라고 하는 거는 선거 기간이 뭐 이제 본선이 시작이 돼서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줄어들어서 마지막 일주일에 이제 깜깜이 기간 돌입 이랬을 때 결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중도에서 많다라고 하면 네. 그 표심은 여기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다. 아. 그러면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67%의 어떤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언급량이니까 상당하죠. 이름이 탁 튀어나오는 그렇죠. 그게 67인데 네. 보수 성향이신 분들은 김문수 장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24%니까 요것도 격차가 큰데 예. 요것도 격차가 큰데 중도에서는 격차가 너무 커요. 39대 5면. 그렇네요. 그러면 이거 확장력 평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만약에
장내 정치 지도자로서의 중도 확장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35보다 네. 평균보다 이게 높죠. 39니까 그렇죠. 확장력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김문수 장관은 앞으로 더 분발을 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분발은 턱걸이를 더 개수를 더 늘려. 뭐 체력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그 어필 포인트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중도 성향이신 분들의 마음을 읽고 거기에 다가가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아까 보셨다시피 네. 탄핵 찬성과 관련된 여론이 우세하다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탄핵 찬성을 말씀하시는 중도 성향 분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듣고 거기에 또 맞춰주실 필요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중도에서 5%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중도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6이에요. 중도에서 6. 그런데 김문수 장관 5입니다. 그것도 이제 많이 또 차이가 안 나네요. 한동훈과 김문수의 차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참 국민의힘이 예. 이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된다면 예. 이거는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마음에 지금 문턱이 지금 중도 성향이신 분들 문턱이 있어요. 마음에 예. 그 문턱을 좀 낮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지금 사실은 중도 네. 게다가 보수까지 더불어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가 선점해 들어가고 있는 요 양상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한번 분석 말씀드립니다. 네. 뭐 근데 이제 김문수 장관은 사실은 대선 출마한다는 명확한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뭐 이제 탄핵 선고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일단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이 그동안 보여왔던 게 뭐냐면 외부에서 지금 윤석열 통해서 성공했듯이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 수혈을 해가지고 대선주자 만들어서 대선 승리하는 이런 뭐 승리 공식이라고 할까요? 이걸 또 다시 발현해서 새로운 인물을 데리고 와가지고 국민 대선주자를 키운다. 불가능하지 드라마를 만들어가지고 예. 사람들 관심을 끌어서 이재명 대표와 대적할 수 있게 만든다.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 지금은 굉장히 이제 정세가 완전히 네. 요동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기 어렵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런 갤럽 여론조사 같은데 이름을 올리는 게 한 2년 전 Y-2년 2년 전에 등장을 해야 됩니다. 1%라도. 네. 그러면은 가능할 수 있는데 음. 그런 인물들이 누가 있느냐면 여기 오늘 조사된 걸로 보면 조국까지 나와 있지만 네. 그 전 인물로 따지면은 별로 없어요. 누가 있지? 여기 지금 안 나오는 게 김동연, 이탄희가 있고요. 김동연, 이탄희가 나왔었고 다 민주당 쪽이죠. 예전 그 당시에 보면은 예. 네. 보수 인물로는 없었습니다. 완전히 그러면 정치권 이외의 인물을 정치를 안 하고 있는 뭐 예. 신인을 예. 데리고 오거나 그렇게 해도 가능은 한데 예. 이게 이제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정치 쪽에서 어느 정도 경험을 하고 리더십을 쌓은 분이 아닌 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그래도 공직자였잖아요. 그런데 네. 와서 지금 성공적으로 국정을 완수하지 못했다라는 인식이 있다면 그러면 공직자라 할지라도 정치권 이외의 인물이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은 인물이 온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저항감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 정치권이라든지 공직이 전혀 아닌 곳에서 오시는 문화예술인 스포츠인 이런 분들이 오시는 거 또 기업인 이런 분들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인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은 이번 정국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다. 두 번째 그런 분을 어떻게 이제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네. 그분을 국민의힘이라는 그 테두리로 가지고 오는 게 과연 이게 어울리겠냐는 걸 봐야 되거든요. 네. 국민의힘의 지금 어떤 그 포지셔닝 이런 것들이 보면 상당히 더불어민주당이 아니 우리는 보수까지 포괄합니다라고 했을 때 예. 사실은 우리가 정통 보수다라는 이야기도 제대로 지금 메시지가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거기에 어떤 새로운 얼굴을 이렇게 모셔다 온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어울릴지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거에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보수냐 중도냐를 네. 명확하지 하지 않고서 계속해서 대선 주자인 것으로 네. 언론에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끊겨요. 그게 이제 여론에서 20 정도거든요. 한 25 정도인데 그게 네. 25, 20 사이에서 빠지기 시작하면 거기서 이제 끊깁니다. 아. 그리고서는 더 이상 자기는 이 레이스를 계속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와서 그러면 20에서 25 사이를 네. 오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아, 지금 어려워요. 어렵다. 정말 어려워요. 아, 지금 2년 남았으면 가능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년입니다. 2년. 2년. 예. 2년을 우리 국민분들께 음. 뭡니까? 얼굴을 네. 보여드리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해야 돼요. 아, 2년을. 그래야 국민분들이 2년 동안 평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갑자기 등장한다? 네. 그것도 지금은 굉장히 좀 포지셔닝이 이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국민의힘으로 네.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예. 그래요. 자, 예, 윤석열 사례 이런 게 더 어려울 것이다라는 거. 자, 맞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은 김문수 장관보다는 전략적으로 한동훈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오세훈이나 그러니까 중도층에 그나마 좀 소구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략적으로 또 국민의힘 지지층이 선택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합니까? 일단은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네. 국민의힘의 경선 룰을 바꿔야 되나요? 바꾸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 세팅해야죠. 새로 그렇죠. 세팅해야 됩니까? 예. 지금은 예. 당원 비율이 당원이 뭐 5대 5다 뭐 8대 2다 이렇게 되는데 네. 당심을 완전히 없애고 당신 없애고 예. 그러면 100%뭐 100% 여론조사로만 하되 여론조사를 하되 그것도 뭐 여론조사 중에서 네. 지지자와 뭐 무당층 이렇게만 보통 잡잖아요. 예. 그렇지 않고 전체를 다 하겠다. 전체로 다 하겠다. 그런 정도가 되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심을 민심하고 섞겠다. 네. 이렇게 되면 김문수 장관이 우세한 게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조금이라도 섞으면 예. 그렇게 되고요. 본선 경쟁력에서 어떤 주자라도 지금은 네. 이재명 대표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분이 딱 눈에 띄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경선이 끝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더 이제 컨벤션 효과도 어떻게 해보겠다. 뭐 그런 어떤 계획들은 누구나 계획은 있으니까요. 계획이 그게 다 맞아 떨어졌을 때, 네. 다 맞아 떨어졌을 때 대등하게 되는 경우에 그러면은 좀 모르죠. 한동훈 그래요. 전 대표라든지 그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 요거를 한번 그러면 짚고 넘어가죠. 예. 어떤 거를 보셔야 되냐면 이 리얼미터인데요. 리얼미터. 리얼미터. 이 리얼미터는 이 월요일에 나왔었죠? 에너지 경제 월요일에. 신문에서 네. 의뢰를 해서 리얼미터가 조사했습니다. 2월 26일부터 28일 이거 ARS 조사임을 감안하고 보시고요. 양강 대결 한번 보실게요. 이재명, 김문수 50대 31.6. 한 18% 포인트 격차 났죠? 네. 예. 큰 격차입니다. 그런데 격차죠. 양자 대결에서 이 예, 정도면 이재명, 오세훈 더 벌어져요. 벌어져요. 예. 50.3 대 23.5 더블 스코어입니다. 예. 이거 외래였으면 안 되는데 더블 스코어 2배 격차입니다. 괜찮습니다. 예. 예. 이재명, 홍준표 예. 예. 이것도 2배 차이입니다. 50대 24.2. 자. 이재명, 한동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49.7이면 거의 50인데 여기 20.3입니다. 이거 반올림하면 20이죠. 이거는 예. 2배가 넘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네요. 이거는 한국갤럽에 나온 게 이 숫자가 이게 얼토당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보시면은 지금에 있어서는 본선 경쟁력뿐만 아니라 네. 중도 소구력 말씀하셨는데 예. 중도 소구력에서도 이게 그만해요. 5, 6, 5, 3 네. 예. 어렵네요. 이렇게 따지면은 조기 대선이라고 봤을 때 정말 여러 가지 뭐 날고 기는 분석가들이 모든 것들을 다 투입해가지고 분석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가 우세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네.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석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견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